CJ 올리브영이라고 알아요? 네. 거기 개발자 릴레이션십 네브라를 하고 계신 최가인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CJ 올리브영에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가인이라고 합니다. 만나면서 반갑고, 제가 하는 오늘의 얘기는 사실 뭐 제가 여러분을 누굴 가르칠 입장은 아니어가지고 누굴 가르친다기보다는 제 경험, 그리고 제가 데브렐 활동을 하면서 만난 개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나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팁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얘기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본인들의 경험을 가감없이 중간에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 오늘 발표를 이제 진행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어디 가서 한 번도 소개를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서서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을 갖고 나니까 조금 제 얘기를 들려드려도 좋겠다 싶어서 제 얘기를 먼저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데브렐 활동을 하면서 개발자 또는 프로덕트 메이커들 이런 분들한테 좀 필요했던 그런 팁들을 여러분한테 조금 공유를 한 7, 8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과 함께 마무리 요약하면서 제가 이제 Q&A 한번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 CJ 올리브영이라는 조직에서도 데브렐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대요. 저도 사실 그거를 올해 초에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올리브영이 데브렐 활동을 하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고 그 미션과 같이 되게 얼라인 되어 있다는 생각에 합류를 하게 돼서 저 지금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사실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올리브영에 대해서 홍보해드릴 건 사실 없고요. 그 앞에 활동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링크드인을 통해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여기로 제가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학교부터 보자면 저는 그 정치외교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데브렐 활동을 하게 됐는지는 차차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리어의 본격적인 시작은 사실 개발자 교육이라는 시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앞에 쿠팡에서 HR 그 노무 관리를 조금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 커리어는 이제 개발자 교육 이력인데 한 7년 전, 8년 전에 이제 제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데브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활동을 조금 많이 합니다. 커뮤니티라는 게 사실 정의 대리기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위미는 코드 서울, 그러니까 IT 직군에 있는 여성들을 조금 더 인파워링하기 위한 그런 단체도에서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NC, NHN 이런 데서 이제 클라우드 활동 많이 하잖아요. 클라우드 그 전파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그 정보 소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권을 벗어난 지방권의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홍보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유령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이제 구글에서도 개발자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DG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고래코리아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오픈소스 확산 활동을 위한 기여형 플런티어로도 선정이 돼서 여러분하고도 계속 다른 활동으로도 또 만날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데브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있다. 그러니까 데브렐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아니면 활동을 하는 도중에 데브렐하고 같이 뭔가 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예상외로 아직 데브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 회사에 들어가서도 제가 저 데브렐로 입사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개발자분들 중에 주니어분들이 주니어 이런 거 상관없어요. 개발자분들이 그 릴레이션스의 끝과 끝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릴레이션스의 끝과 끝이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자면 저와 제 조직,
저는 일단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니까 저희 조직에 위해서 일을 하겠죠. 저와 저희 조직이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관계의 끝은 기업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생태계도 있고 또 다른 기업 일대도 있고 또 개발자, 개개인 분들하고도 연결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대부를 하게 됐냐? 아까 잠깐 설명드렸을 때 본격적인 커리어 시작은 여기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라고 판교에서 위치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재직자와 그리고 여러분 같은 채용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을 여러분 같은 이제 새로운 예비 개발자를 채용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개발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한 3년 조금 덜 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개발자 동네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개발자는 어떻게 양성이 되고 어떤 트렌드와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하는 직업군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한 3년 정도 이제 세 번 사이클을 돌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현업이랑 떨어져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새로운 이제 회사로 이직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포르투 서울이라고 하는 이제 임미수 학장님이 초대 학장으로도 계셨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기관에서도 이제 교육기획자로서 이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게 됐는데 여기서 조금 더 눈을 뜬 거예요. 개발자는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주도적이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런 환경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한다는 거를 이 환경에서 많이 느꼈었고 여기서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데브렐과 이 개발자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다가 2년 있다가 나니까 조금 더 날것의 환경에 제가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 인공지능 교육 스타트업 위드라는 곳에 갔고 여기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타토익으로 조금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연구원들, 그러니까 저는 개발자랑만 소통을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연구원이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프로덕트 메이커들이랑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덕트 디자이너, 프로덕트 매니저 이런 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부랑도 이제 연결을 지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가서 대외 활동을 시작을 해봤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배우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한창 이제 스타트업에 겨울도 오고 이래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조금 여기서 한계를 또 느꼈던 건 이제 우리가 개발을 다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고객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이 가치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문제는 결국 고객의 문제고 그 고객의 문제는 고객이 결국 풀고 싶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니즈가 없으면 사실 쉽게 도태되거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서비스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환경을 탐색했고 지금은 그래서 올리브영은 지금 올영 세일 같은 게 3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데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내고 있고 되게 도전적인 환경에서 개발자분들과 프로덕트 메이커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환경일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여기로 와서 현재 이제 새내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제 커리어는 요 정도까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살짝 맛보기로 느끼 시작했지만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를 하는 사람,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기술과 커뮤니티와 개발 생태계 종사자들과의 이 그룹에서 이 뭔가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는 테크 브랜딩을 하거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커뮤니티 빌딩 업무도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요즘은 조금 더 테크 HR로 이제 좀 전반적으로 확대가 돼서 업무가 확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왜 디벨로퍼 릴레이션을 찾냐? 사실 꼭 제 직무가 있지 않더라도 사실 기업들이 기존에 해오고 있던 영역이기도 했었어요. 이 부분들은. 그런데 조금 더 서비스나 이런 개발자분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환경이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스페셜리스트가 조금 필요해졌고 그러면서 대우에 대한 니즈도 많이 커지고 있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지금 직무를 많이 뽑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요즘은 뭐 인플로이 브랜드 매니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름 네이밍으로 또 좀 발전을 하고 있는 더 세분화되고 있는 양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냐? 기업 이제 데브랩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 컨퍼런스에 가서도 여러분 저희 같은 사람을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런 컨퍼런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1980년대에 구글에서 디벨로퍼 데이라는 행사를 열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개발자는 단순히 메이커가 아니고 크리에이터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뭔가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는 친구가 생겼어요. 이들을 위한 서비스, 이들에게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좀 더 저희와 같은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계속 오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디벨로퍼 릴레이션스가 아니라 또 이런 이름으로도 많이 불려요. 디벨로퍼, 애드보킷, 테크 컨텐츠 매니저, 프로듀서, 커뮤니티 빌더, 테크니컬 라이터도 디벨 영역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서포트 엔지니어라고 해서 엔지니어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도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터 역시도 저희랑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가장 유명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담당자는 누구냐 했을 때 이분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오른쪽에 있는 분은 가이 사와사키라는 분인데 요분은 애플의 수석 에반젤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인터뷰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봤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영상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영상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서 이분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생각, 그리고 디벨로퍼 릴레이션스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애플의 그런 문화나 애플의 서비스, 제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과 같은 사람들을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담당자라고 하는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책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제품과 서비스가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취향 모든 이 전반적인 거에 삶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이렇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분인 것 같아서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 데브렐에 인턴으로 합격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나이가 30 넘어서 구글에 데브렐로 취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 2년 전인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으셔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분도 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분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18살부터 커리어를 시작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게임 개발 인턴으로 2000년에 이렇게 일을 하셨고 게임 업계에서 쭉 일하다가 그 회사의 팀장님들이 보면서 내 미래가 과연 저거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구글에 좀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계신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디벨로퍼 데벨 코리아라는 페이스북도 있고요. 구글에 그 검색 엔진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도 있고 책 그 번역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차차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데브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으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딥하게 막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 조직,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 가와사키 같은 분을 보면 애플의 서비스를 결국 홍보를 하고 또 우리 회사의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데브렐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오늘 데브렐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한 10분 넘게 얘기한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다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제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예비 개발자 또는 주니어 개발자가 알면 좋을 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킥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원래 킥이라는 게 축구하거나 이럴 때 뭔가 공을 발로 차는 행위를 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기 보이시죠? Doing something for fun. 뭔가 조금 더 여기에 재미를 더 추구하거나 조금 팁이 될 만한 요소를 말하는 거를 저는 오늘 킥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예를 들어서 셰프의 킥 할 때 셰프가 그
만약에 오늘 팁을 듣다가 내가 몰랐던 정보인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아주 조금 있다면 그거를 좀 하반기, 이제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하반기잖아요. 하반기부터라도 좀 잘 써먹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만난 개발자들과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포리투 서울이라던가 여러 회사들과의 뭔가 개발자를 교육시키는 일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발자분들과 기업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뭐 글로벌 빅테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라던가 뭔가 다 작은 회사들도 많이 만났고, 이제 1년차 주니어부터 시작해서 C레벨에 계신 여러분도 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한 결과 좋은 개발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정의를 내자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앞선 특강에서 이미 좋은 개발자는 어떤 것인가를 감을 다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한 줄이 가장 좋은 개발자의 정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문제를 잘 정의하고 분석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다양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어려운 방법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간단하면서 획기적이면서 비용을 굉장히 절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문제 정의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좋은 개발자다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저도 그렇고 뭐 마케터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모두가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업에 나오면 문제를 푼다는 건 다 공통점인데 여러분과 같은 분들은 엔지니어링 지식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게 바로 이제 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특강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하드 스킬을 가르칠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가르치는 게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이 소프트 스킬을 잘 쌓기 위해서는 사실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동기가 부여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야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애티튜드, 유연함,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자, 근데 제가 이제 7가지, 8가지 정도 되는 킥을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미 여러분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얘기를 굳이 또 여기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책도 많고 시중에 커뮤니티도 워낙 많고 이미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계시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고, 그 킥의 조건들은 이런 것들이 제가 기준으로 좀 삼았었어요. 일단 본인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동료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많이 배울 수 있겠죠. 한 명이 개개인이 배우는 양과 속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어-투-피어라고 해서 서로한테서 배우는 학습을 굉장히 요즘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 관심사를 가진 동료를 통해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동료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잘 없습니다, 사실. 근데 어디서 실패를 할 것이냐? 어딘가 나가야겠죠.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어딘가 나가서 빨리 실패하고 빨리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회사나 학교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공학자분들한테 조금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너무 잘하는 분도 많으시지만 비평하고 또 비평하는 방법을 조금 아시면 회사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회사를 가면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 서로 다른 경험,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서 살아남고 서로 같이 뭔가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비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비난이 아니고 비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스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빨리 이걸 체득할수록 더 빨리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 속에서 킥을 하나씩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즘에 이제 컨퍼런스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작은 미더비라던가 뭐 글로벌 행사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추천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넣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컨퍼런스도 있고 처음 보는 컨퍼런스들도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아시다시피 다 아시는 뭐 기업들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컨퍼런스라 워낙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요즘은 교육기관들도 심지어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인프런이라던가 아니면 패스트 캠퍼스라던가 오키라던가 모두의 연구소 같은 그런 곳들도 컨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라인들은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이제 각자 커뮤니티를 하는 경우예요.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어떤 기술 스펙을 너무 좋아해서 그 팔로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 활동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점들이 많은 게 계속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활동은 장려를 하지만 요즘 최근에 그 컨퍼런스 티켓 값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 해외에 비해서는 한국이 굉장히 많이 싼 추세였는데 티켓 값이 요즘은 그 컨퍼런스의 질과 양을 많이 높이면서 학생분들한테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티켓 값이 설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회사를 들어오시면 회사에서 컨퍼런스를 보내주기도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금 이런 케이스 기회를 많이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학생이라면은 구글이나 이런 큰 기업들은 내가 그 컨퍼런스 해외 컨퍼런스를 가서 뭔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레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레터를 보냈을 때 경비를 무료로 지원받는 그런 장학금 제도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컨퍼런스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케이스도 있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직접 발표하기. 근데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직접 발표는 좀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소극적으로 참여해서 훌륭한 연사의 발표를 듣고 이거를 공유하는 그런 스킬도 소극적 참여에 굉장히 훌륭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말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나눠서 그렇지 모두 다 훌륭한 이제 활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그냥 가까운 부스에 가서 이 기술은 뭐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여기서는 개발자를 뽑고 있나요? 어떤 개발자를 주로 뽑고 있나요?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물어보시면서 좀 활동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퍼런스 말고도 개발자 행사 많죠. 예를 들어서 해커송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 제가 리드에서 이제 했던 워크숍 안에서 했던 해커송인데 이게 1박 2일로 진행이 돼서 기업에서도 이렇게 해커송을 많이 하면서 기업 자체의 문제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출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커톤 같은 것도 데브라이버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커톤에서 좀 벗어나서 요즘은 프롬프팅의 시대잖아요. 프롬프팅이 결국 서비스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낼 것인가가 또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요즘은 그래서 프롬프톤이라고 해서 꼭 개발자나 마케터나 디자이너나 PM이 아니더라도 우리 서비스에 어떻게 프롬프팅 기술을 좀 녹여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프롬프톤도 저는 한번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있었고 기능으로 회사에서 서비스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모데이라는 것도 회사에서나 아니면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글로벌 같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크게 막 데모데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막 3개월, 4개월씩 들여서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서비스가 이렇게 조용히 릴리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서비스가 유야무야 그냥 일이니까 릴리즈 되는 것보다는 조금 이 개발자분들과 이 참여한 분들한테 조금 더 동기부여되고 고생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 위한 데모데이를 사내에서 조그맣게 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데이 같은 것도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면 참여를 해보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대표님하고 이 하나의 프로덕트에 좀 이제 참여를 했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데모데이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 어떤 것들을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게 회고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어쨌든 너무나 이제 서로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축하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킥인데요. 여러분이 사실 회사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 뭔가의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제로투원 해볼 경험이 사실 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좀 참여해서 만들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실 돈의 진정한 가치가 바로 오픈소스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텐데 여러분한테 특히 저는 그래서 더 추천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을 조금 차별화한다던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여러분을 차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소통이나 아까 말한 그 되게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해볼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추천을 하는데 그 구글에서 가끔 그 GSOC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잠깐 하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여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쯤 들여다보면서 그 공고가 뜨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지원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구글 말고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AWS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약간 홍보입니다만 매월 10월이면 헥토버 페스트라는 행사가 열려요. 글로벌에서. 이제 10월 동안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자라는 이제 개념인 건데요. 독일의 그 맥주 축제 아시죠? 거기 그 맥주 축제 이름에서 따와서 헥토버 페스트라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오시면 하루 동안 국내에서 운영하는 메인테이너분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메인테이너분들이 직접 여러분 앞에 나와서 자기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홍보를 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그날 참여를 해서 기여를 하는 겁니다. 코드로 기여를 해도 되고요. 디자인으로 기여를 해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 릴리즈 노트를 쓴다던가 아니면 뭔가 리드미를 좀 개선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10월에 행사 열리니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10월에 또 이거 열 거니까요. 만약 관심 있으시면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레터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레터 너무너무 많이 받아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뜨는 거 요즘 IT라던가 빅뉴스라던가 이런 거 워낙 많이 보고 계시죠? 회사를 들어가도 회사의 그 여러 뉴스레터들이 보스로 각 그 큐레이션된 기술 노트라던가 블로그 아티클들을 같이 전 구성원들하고 나누는 그런 채널들이 항상 다 있어요. 모든 회사에서, 기술 회사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뉴스레터들은 사실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찾기보다는 조금 더 큐레이션된, 조금 더 정보를 빠르게, 정확하게 얻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추천드리고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피들리나 헤이버니 같은 앱들이 또 있어요. 그 앱들을 통해서 조금 더 관리가 충분히 쉬울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메일이 계속 쌓이면 약간 스팸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아티클들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많이 보시면 당연히 좋지만 영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앞선 뉴스레터 같이 남이 제작한 컨텐츠 말고 내가 기술 컨텐츠를 만들어보는 경험도 해보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컨텐츠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잘 돼 있는 케이스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잘 관리되는 기술 블로그들 워낙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근이라던가 문형이라던가 라인이라던가 너무 컨텐츠 잘 만들고 컨텐츠 라이터들이 되게 많이 리소스를 많이 투입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컨텐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글이 아니더라도 영상도 좋고요. 간단한 메시지도 좋고요. 영상도 좋고 요즘은 팟캐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팟캐스트 같은 것도 친구분들이랑 같이 해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 역시도 뭔가 임포스터 증후군이라고 하죠. 가면 증후군이 있어서 이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막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를 뭔가 릴리즈하기가 너무 꺼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이 나 자신의 경계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컴포트 존을 우리는 계속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욕이 날라오거나 비난 내 댓글에 이렇게 남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내가 개선하면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지니까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구글에서도 가끔 이제 구글 개발자 그룹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지만 구글에서 그 전문 테크니컬 라이터가 무료로 강연을 해줄 때가 있어요. 컨텐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인터넷에 무료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구글링해서 한번 참여해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운영을 해본다는 뭔가 이 워딩 자체가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없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허덕여요. 그 리소스에 시간, 그리고 심지어 돈이 어쩌면 다 비영리예요 거의. 그래서 돈도 없고 그래서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열정 하나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이게 커뮤니티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가끔 구글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어 이렇게 뭔가 격려성 뭐 이런 것들을 준다던가 아니면 뭐 개발자분들 가방을 준다던가 뭔가 굿즈도 많이 주고요. 이거는 제 커뮤니티 명함입니다. 너무 귀엽죠? 고퍼가 약간 이렇게 귀여운 각자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서 명함도 하나씩 하고요. 어쨌든 열정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라는 게 그냥 아까 말한 컨퍼런스 같은 데 참가하는 것도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거고 발표하는 것도 참여하는 거고 운영하는 거 뭐 아니면 커뮤니티에 뭔가 기고를 해서 내가 뭐 자문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건데 저는 운영을 되게 추천하는 편이긴 해요. 운영을 한다는 거는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포콘이라는 뭔가 큰 행사 같은 걸 예를 들어볼게요. 컨퍼런스를 한다면 약 300명에서 500명이 개발자가 와야 되는 행사다 하면 진짜 속된 말로 짜치는 일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대줄 수 있는 회사들을 따로 발굴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컨퍼런스 통해서 여러분 회사에 내가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개발자가 몇 명 이상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회사 일도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컨퍼런스장에 마이크가 되는지 뭐 빔 프로젝트의 화질이 괜찮은지 뭐 이런 것도 체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작은 일들 뭐 강연장에 쓰레기를 치우는 하다못해 쓰레기를 치우는 일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굉장히 그냥 어떤 하나의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리소스가 많이 든다는 것도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경험 진짜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런 회사에서도 이런 개발자 그룹을 많이 운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중에 고랭코리아라는 그 커뮤니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활동이 거기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자, 그리고 6번째 이제 킥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고. 왜 우리는 회고를 해야 될까요? 에 대해서 요즘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신 분 있나요? 요즘 워낙 이제 회고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회고가 당연한 뭔가의 프로세스처럼 잡혔어요. 뭔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뭔가 프로젝트 하나를 해도 그렇고 회고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 프로세스가 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 회고는 성장을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이 되게 중요한 일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도 그냥 유야무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회고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한 뭔가의 그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회고를 많이 추천하고 있고 그 뒤를 돌아본다라는 뜻 자체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개인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킥으로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KBT를 굉장히 이제 선호해서 모든 거에 KBT를 쓰긴 하지만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면 그 팀과 맞춰서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나 조직에 들어가서 한 번씩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고의 일부분이긴 한데 저널링이라고 해서 각자가 하루에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는 그 한때 요즘에 이 어플이나 서비스가 되게 잘 나왔어가지고 알아서 분석을 해주거든요. 내가 몇 시간 동안 뭐 어떤 거에 어떤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 다 분석해준 서비스가 많은데 이거 되게 몇 년 전에 제가 그냥 수기로 수첩에다가 그냥 간략하게 했던 저널링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떤 걸 몇 시간 썼고 했고 안 했고 아니면 왜 미뤄졌고를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집중하는지 보이더라고요. 저는 평균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하면 제가 진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체크해보니까 저는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회사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8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일했으니 4시간 동안 뭐 한 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분명히 4시간, 8시간 충분히 일을 했는데
이걸 보면 전 4시간만 일한 거거든요. 뭐 4시간 동안 다른 이제 남은 4시간 동안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썼어요. 되게 뭐 티타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겠죠. 근데 4시간밖에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나는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네. 그러면 나는 코어 타임을 언제 어디에 배치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이 시간에 이건 이렇게까지 쓸 시간이 아닌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배정했네. 그럼 나는 이런 거 좀 줄여봐야겠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좀 수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널링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냥 단순히 계속 기록만 하는 게 저널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기나 기록일 뿐이지 메모일 뿐이지 계속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이걸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성과를 굉장히 잘 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요거는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 느슨한 연결을 계속 가져가셔라 라는 말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 느슨한 연결이라는 거는 여러분하고 저같이 뭔가 조직이나 뭔가의 관계에 얽혀있진 않잖아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그냥 뜨문뜨문 가끔 커피챗도 하고 뭐 컨퍼런스 와서 인사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연결의 힘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느슨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느슨한 연결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살짝 해볼 건데 자, 여러분은 아시는 그 테크라는 세계에 여러분이 아는 직군은 여기 위에 써있는 뭐 요 정도의 직군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죠? iOS 개발자, 애플에서 만든 그 서비스들에 기여하는 엔지니어, 그리고 뭐 AI 인공지능 연구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직군도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자, 어떤 직군들이 있을까요? 뭐 최신 이제 직군이라 할 수 있는 뭐 프론트 엔지니어라든지 뭐 게임 레벨 디자이너, 게임을 레벨별로 세팅을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는지 뭐 이제 디자인을 한다던가 뭐 QA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아시고 개발도 이제 제가 설명드렸고 예를 들어 그 UX는 많이 아시죠? 사용자 경험. 근데 VUX 뭘까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이스 UX입니다. 그러니까 뭐 쉴이나 이런 뭔가 그 요즘 많이 이제 음성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품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스를 통한 유저의 경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그런 엔지니어, 디자이너 이런 분들도 생기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된 직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생각하실 때 단순히 개발자, 뭐 프론트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 제 주변의 엔지니어 그 공학도 분들 중에 사실 엔지니어를 안 하는 분도 많으세요. PM으로 전향하시는 분도 있고 디자이너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커뮤니티를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되게 많은 직업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이 사람들을 알기 위한 느슨한 연결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봤을 때는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링크드인의 그 검색 기능을 이용하시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데블에 관심 있어 그럼 데블을 딱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사자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 회사의 데블이 궁금한데?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뭐 커피챗을 지원 커피챗을 요청한다던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가능하긴 하겠죠. 그리고 요즘은 그 커리어릭라던가 뭔가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 각자 자기의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한 글들을 되게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직군의 사람이 이런 글을 쓰네? 그 사람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노크를 해서 연결을 가져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와요. 뭐 영업성 멘트도 있고 뭐 친해지고 싶어요라던가 뭐 커피챗 하고 싶어요라던가 아니면 가인님 뭔가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데 이거에 맞는 라이플슨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막 수많은 메시지가 오는데 근데 결국에는 저를 알고 막 신청해 주시는 분은 많지만 그렇게 말이라도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당신한테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메시지로 온 사람들은 더 기억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노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도 존 웨인라이트라고 이분도 굉장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30년 이상 된 개발자분이신데 이분도 제가 이제 링크드인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데 한국에 있는 서비스 회사에서 CTO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저희가 만드는 사타토이가 굉장히 유사한 한국어 형태소를 분석해서 사용자들이 한국어를 더 잘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분을 위드 오피스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테크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슨한 연결을 좋아하는 분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싫어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응답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노크를 해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이것도 뭐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개발자 카테고리 굉장히 열심히 보셔라. 이런 것들을 뭐 꼭 구직 활동할 때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트렌드 때문에 자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직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냥 가끔 데브렐에 대해서 쳐볼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데브렐이 요즘은 데브렐을 뽑기보다는 인플로이 브랜드 매니저라던가 다른 이름으로 뭐 테크 소서 테크 리크루터가 아니고 테크 소서 같은 이제 해외에서 조금 많이 쓰였던 용어들을 차용해서 들어오는 시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어라이먼트가 마지막 팁입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업데이트를 오늘 방금 한 건데 제가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개발자분들이 회사에 불만을 가지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게 회사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회사가 너무 온라인을 잘 안 시켜줘가지고 나는 일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면 다 잘 안 되면 회사 탓이긴 한데 원래 모두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엔지니어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회사 온라인을 너무 못해. 온라인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해. 경영진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런 온라인먼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온라인이 잘 돼야 내가 만드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내가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 어떻게 뭐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지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중요하긴 한데 제가 여러 온라인먼트에 대한 얘기 중에 여러분한테 딱 하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매니징업이라는 개념입니다. 매니징업은 매니징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밑에 있는 직원들을 매니징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사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아시죠? 근데 매니징업은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사수한테 내가 뭘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꾸준히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수는 몰라요. 모르고 그걸 온라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꾸준히 상사한테 미팅을 요청해서 그렇다고 이제 막 일을 못할 정도로 맨날 연락해서 미팅하시죠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얘가 또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려나 무서워하시기 때문에 그 아젠다를 약간 가지고 가서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이걸 되게 달성하고 싶은데 이걸 위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걸 해줘야 된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니징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를 가면 신입이시니까 신입 중에 매니징업을 잘한다? 굉장히 눈에 띄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팁이니까 여러분 직접 아젠다를 가지고 상사한테 많이 가보는 훈련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킥은 이 정도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미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조금 몰랐지만 한 번 더 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잠깐 드릴 얘기는 결국 이 킥을 잘 쓰는 개발자를 만났냐 안 만났냐인데 제가 만난 개발자 중에 굉장히 킥을 정말 다 거의 소화를 하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개발자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특정 한 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이 분은 좋은 개발자를 넘어서 great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great developer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한 단계 이상이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그분은 특징이 뭐냐면 문제 해결에 미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 문제 해결이라는 건 굉장히 멋있는 일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은 이런 것까지 고민해요. 자, 여러분하고 저가 이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회의 동안 그 엔지니어들과 이 문제 해결에 미쳐있는 엔지니어들은 막 여기 쓰고 막 여기다 막 쓰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미쳐버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뭘 고민하냐? 그 회사에 입사하면은 이걸 도와주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매니저들한테
아 이거 좀 채워놔주세요 라고 처음에 한두 번 얘기하다가 그분들이 바쁘거나 아니면 뭐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카가 회의실에 늘 꾸준히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그거를 제안하고 자기가 직접 합니다. 이 정도로 그냥 이 모든 게 좀 짜증나는 상황이고 그 누군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못한다? 그럼 내가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문제를 되게 즐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심지어 이런 짜증을 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투자자까지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당근마켓의 개발자인데 그냥 당근마켓 서비스를 고민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당근마켓 서비스가 결국엔 어떻게 글로벌 진출을 해서 어떤 유저를 끌어들여서 우리 사업성 높일지에 대한 그런 고민까지 하는 개발자예요, 이분이. 그래서 정말 옆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스스로 기회를 이걸 통해서 스스로 기회를 굉장히 많이 창출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인정을 항상 많이 받았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냥 리드급이었다가 굉장히 빠른 승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그냥 개인적인 이름,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고 하죠. IC보다는 이제 매니저 트랙을 원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을 보고 있다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셀프 평가라고 하죠.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자신의 성과와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되게 막막하지 않나요? 자, 회사가 항상 그 목록을 줘요. 자, 여러분이 전념적 열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과연 회사에서 전념적 열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써서 보여달라. 그러면 이제 등급을 그레이드를 매기겠다 이거예요. 그럼 전념적 열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나는 회사와 고객을 위해서 정말 진심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게 마련인데 이분은 그 전념적 열정조차도 수치화 또는 뭔가의 그 되게 정성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정성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정량적으로 보이는 뭔가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낸다던가 그거를 기준점을 자기가 잡아요. 그래서 자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어필을 하시는 분인데 그 셀프 평가를 하면 동료들한테 그 내가 쓴 평가에 대해서 이제 너도 한번 읽어보고 내 그 항목에 맞게 나를 다시 한번 평가해줘라는 그 프로세스들이 항상 있는데 이분 항상 저한테 자기 걸 보내거든요. 그럼 보면은 보통은 밤낮 한 3일 내내 그 사람들이 그 기간에 그 시간에 새벽까지 회사에 나가서 자기 걸 쓰는데 왜냐면 이제 주간에는 바쁘니까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모여가지고 자기 생각만 써요. 회사 라운지에서. 근데 이제 3일 밤낮을 써도 사실 요만큼 나오거든요. 진짜 쥐어 짜내도. 근데 이분 걸 보면 이만큼 보내요. 진짜 어떻게 자기 성과를 저렇게까지 쓸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게 허황된 얘기냐? 절대 아니고 정말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활동을 정말 다 정리를 해서 이거를 남이 납득할 수 있게 회사가 이걸 통해서 나의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정말 이 여정에서 만난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분이라서 좀 더 소개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PM이신데 그 되게 다양한 케이스의 PM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이분이 더 좋은 이유는 저랑 잘 맞아서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 그 굉장히 잘 들으세요. 옆에 사람 말을. 근데 그 잘 듣는다는 게 뭐 그랬어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얘기를 일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간적인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서로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뭐 외모 뭐 서로의 재력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너 어떤 고민하고 있어? 그 고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밤낮으로 하는데 이게 정말 절통해요. 근데 서로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이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잘 듣는다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사람은 질문을 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는데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랑 되게 잘 맞아서 전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아까 앞에 개발자가 문제 해결에 미쳐있는 개발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
우리가 가진 문제의 본질은 뭔가, 핵심은 뭔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좋은 개발자가 뭐냐 했을 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되게 좀 뛰어난 탤런트를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아까 분은 문제 해결, 뭔가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미친 듯이 하고 있고 이 PM분은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본질이 뭔지 핵심이 뭔지를 되게 집중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두 분의 공통점을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이 두 분은 나와 동료가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나와 뭐 경쟁사 이걸 신경 쓴다기보다는 각자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더 많이 보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건 그냥 막 이렇게 시간을 회사에서 막 야근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기보다는 내가 정말 최선의 생각을 다 했느냐 그리고 그게 결국 회사를 성장시키고 내가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냐 이런 것들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까 이 두 분의 공통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두 분은 절대 목표를 높게 잡지 않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는다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여러분도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무 높은 목표를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구글에 가서 뭐가 되겠다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이제 임원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회사에 가면 10년 뒤에 가인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항상 하세요. 근데 전 10년 뒤에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전 지금 그냥 매일매일 주어지는 문제만 풀고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10년 뒤에 뭐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항상 임원분들은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 준비할 때 그래도 하나쯤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고 이제 막 시간을 마무리해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제 모든 킥은 결국에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잘 잘 이해하자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잘 들어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마케터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사실 회사에 가면 여러분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서비스 기획자, 아니면 영업 담당자 이런 사람들하고도 되게 소통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 개발 안 돼요. 그거 일정 내에 힘들어. 이게 그 진정 소통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왜 과연 저 말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떠나서도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가면 생각보다 투자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이번 분기에 과연 뭘 요구를 했을까? 이런 것들도 회사 내 화두예요, 항상. 그래서 투자자들이 왜 어떤 요구를 할까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건 듣기만 하는 그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고 머리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만이 새로운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굉장히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약을 문제를 잘 이해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가설, 우선순위,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지나가는 말이지만 우리끼리 막 농담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농담 속에도 그 농담인데 그걸 진지하게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 분 안 되지만 그 실로 얼마 전 아마존의 데브렐린 윤석찬님이 올린 글을 보면 10년 전에 자기들이 어떤 이제 생각을 할 때마다 이거 만우절에 하는 거짓말 같은 얘기야 라고 했다가 그거를 최근에 실제로 그걸 기술로 다 해결하고 있는 케이스를 글로 올리신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캡처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10년 전에 그냥 농담이라 생각했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이거는 진짜 만우절 같은 얘기야 이런 만우절 거짓말 같은 얘기지 라고 했는데 다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이야 농담이라고 지나쳤지만 누군가는 그걸 진짜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농담 속에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는 어쨌든 킥을 8가지 정도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여정에서 만난 개발자나 이제 기획자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의 킥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오늘 지각길에 한 번이라도
나의 킥은 도대체 또 뭐가 있을까? 또는 내가 잘 써먹는 킥은 뭐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킥은 뭐지? 라고 생각해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킥을 가장 많이 실행한 것 같다. 나는 이 킥을 좀 많이 실행한 훌륭한 학생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가 이제 끝나고 오시면 제가 아주 소정의 그 굿즈를 가지고 왔어요. 올리브영은 굿즈는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항상 취향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 키트를 가져오진 않았고요. 그냥 우아한 형제들이라던가 이게 여기저기서 항상 이제 데브레이는 항상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저기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좋아하실 만한 거 그리고 고래코리아 스티커 이런 것들 가져왔으니까 구글 스티커 이런 거 가져왔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따가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 발표는 제가 1시간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주제를 못 정했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고, 저 새내기라고 했잖아요. 저도 경력자지만 한 회사에 들어가면 새내기이기 때문에 바빴고, 그래서 새벽에 작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제가 며칠 전에 잠을 못 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몰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만든 장표라 좀 부족하지만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더 이제 이거 유튜브면 뭔가 소통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런 곳으로 저를 들어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압니다. 질문이 없으실 거라는 걸. 하지만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그 데브렐도 개발자 상도 관심 있는 주제여서 너무 재밌게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저희 조직이 개발자 비율이 70%가 넘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직무와 관련된 이슈가 여러 가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딩 팀에서 저희는 데브렐 조직을 맡고 내부 브랜딩 BX 팀에서 이제 내부 브랜딩의 일환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스타트업도 경험해 보셨고 현재 대기업도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그런 소통의 인프라가 없는 환경에서 제일 처음 시도하기 좋은 건 뭐가 있는지, 뭔가 개발자의 기술을 밖에다 선보인다던가 아니면 내부에서 개발직군과 비개발직군이 소통을 한다던가 하는 거에서 시작하기 좋은 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데브렐 조직의 입장에서 개발자가 이런 부분에서 협조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개발자분들이 좀 더 저에게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질문이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사실 아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머릿속에 너무 많은 키워드가 있지만 사실 딱 나누면 그 내부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외부에 계속해서 우리 컨텐츠를 알려서 계속해서 유입하는 이 환경을 만들 것인가 딱 이 두 개인데 내부 커뮤니티와 외부 커뮤니티인데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커뮤니티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부 커뮤니티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CJ 올리브영도 저한테 바라는 건 외부 커뮤니티를 열심히 알리는 건데 내부에 뭐가 있어야 알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부 커뮤니티 안정감 있게 만드는 거에 굉장히 저는 더 집중을 하는 편이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이제 만들어야 되죠. 사실 그 각자 기업의 인프라나 환경이나 개발자들의 성향이나 우리가 가진 컨텐츠, 경쟁력 있는 컨텐츠죠. 그게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기업마다 이제 그 우선순위를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사실 그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우리 회사의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발굴하는 일이 항상 먼저였던 것 같아요. 같은 도메인이라도 다른 기업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는 컨텐츠는 뭘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워싱해서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누가 할까? 리소스 그 할당부터 시작해서 우선순위랑 리소스 할당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에 갔을 때는 말도 안 되게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했을 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 짜치는 일만 하다가 그 일과가 끝날 때가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대기업 이제 비록 4일차지만 제가 느끼기에 여기는 다 있어요. 이게 모든 대기업이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데브렐 기본적으로 뭔가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다 있고 그리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소소하게 하는 행위들도 이미 다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기업 환경이랑 도메인이랑 꼭 여러 그 구성원의 성향 이런 거에 대한 너무 다르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때 우리 회사의 브랜드 가치나 대물 활동이 더 유연해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냐 봤을 때는 개발자분들이 그냥 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 생각,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말씀해 주시는 거. 근데 그게 무거우시면 안 되니까 저는 점심시간을 항상 새로운 엔지니어들, 새로운 연구원들이랑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랑 먹거든요. 심지어 저는 꼭 개발자가 아니라도 그 회사의 코어팀 있잖아요. 파이낸스 팀이라던가 인사팀이랑도 매일 새로운 사람이 밥을 먹어요. 근데 그룹으로 잘 먹지 않고 1대1로 무조건 먹어요. 그래야 진솔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 되게 많이 가지는데 그런 시간이 올 때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의견이라는 게 대블리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그게 필요한지를 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게 사실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근래에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은 당연히 네네네. 예상입니다. 데브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제로 개발을 하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이 주니어 개발자가 가지면 좋은 것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네. 이 내용들이 실제로 개발자인 너가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이런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근거가 좀 궁금해서요. 혹시 어떤 내용들일까요? 다시 한 번만 질문해주세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개발자로서 너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의 킥들을 봤을 때 이게 결국엔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한 수많은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 사람들을 하고 상적용하고 그 사람들이 결과물을 만들고 저랑 같이 만든 거죠. 그것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생산성이라던가 협업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월등히 높고 그게 조직과 커뮤니티라던가 주변 분들한테는 인정을 많이 받는 케이스가 확실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킥들을 참여했을 때 좋다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제 요약이 있잖아요.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그런 환경에 놓여지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까 킥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한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게 높았다라고 저는 보였고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말씀하시는 건 또 오히려 더 반대되는 면이 그냥 혼자 너무 천재적이어서 저랑 일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컴퓨터랑만 얘기하고 컴퓨터랑만 하는데 그냥 성과가 좋은 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말한 탑 탤런트를 가지신 분하고 비교하면 기업이 2명 중에 1명 선택할 때 누구 할래? 라고 했을 때 이분도 실력적으로 당연히 뒤처지진 않지만 이 사람은 조금 천재적인 소리를 듣는 사람일지라도 아까 같은 그런 활동을 하거나 뭔가 거기서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을 당연히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기업 담당자라도 그럴 것 같고 제가 동료로서도 저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인 베이스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데브렐이 사실 코딩을 잘 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 이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포리스트 서울에 있을 때는 여러분 같은 학생분들한테 이제 기업이 줄 수 있는 게 뭔가 있잖아요. AWS 같은 경우는 크레딧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그냥 특정 F&B를 하는 회사에서 쿠폰을 줄 수도 있고 올리브영 같은 데서 학생들이 단수 쿠폰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잖아요. 코드를 우리만 아는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쌓이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우리 이제 예비 개발자분들을 보내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사이트들이 하나씩 쌓여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씩 공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그거 내용도 모르고 또 그걸 일일이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지 사이트처럼
그래서 근데 코딩할 때 항상 이제 동료한테 물어보죠. 동료 개발자들한테 이거 맞냐? 이거 서버에 띄워줄 수 있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데브렐의 필수 조건은 사실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데모를 보여주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요즘은 아까 같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너무 달라가지고 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뭔가 질문하려는 건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게시글 있잖아요. 첨부하시려다가 첨부 못하시고 그 그러시군요. 게시글의 의미가 좀 있는데 혹시 뭘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여기 인터넷이죠? 띄웠고요. 이게 며칠 전에 발행된 글이더라고요. 윤석천님 링크인에 아마 링크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만우절 농담이 현실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거든요. 네, 요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블로그에 매년 재밌는 서비스 농담을 배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현실이 됐다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로 올려주셨어요. 너무 이게 저도 진짜 아직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진짜 현실에 직장에 가면 회사를 가면 이런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기술을 해결해서 뛰어났다기보다는 생각이 조금 더 앞서 있다. 뭔가 한 차원 넘어서 생각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기획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서 이제 저같이 잘 안 되는 분이라면 동기부여를 받으셔서 한 번씩 내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는 훈련 같은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이런 공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사람이다 하시면 나중에 언젠가 훌륭한 성과를 또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응원드리는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사실 원래 딱 1시간인데 그 수업이 뒤에 없으신 분도 있으시다고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버렌코리아가 커뮤니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사실 주제를 잡을까 했다가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깐 짤막하게 5분만 커뮤니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커뮤니티도 사실 그냥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요 라는 커뮤니티도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정한 뭔가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저 빼고 다 엔지니어시고요. 다 백엔드라던가 ML이라던가 뭐 이쪽 분야에서 이제 기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도 어느 커뮤니티와 다르지 않게 지금 비영리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고가 아직 한국 시장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 반면에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커넥션, 그리고 다이버시티, 그리고 볼륨 세 가지 코어를 좀 많이 강조를 하면서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고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기업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저희가 뭔가 막 특별하게 막 강요하거나 이제 세일즈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서 저희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파워는 저희가 페이스북 기반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7,000명 좀 넘게 지금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고 계신 상태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버전 새로 계속 나오면 릴리즈 파티를 한다던가 대형 컨퍼런스를 한다던가 미팅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보라는 게 지금 서울 경기권에 너무 집중돼 있잖아요, 수도권에.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제주라던가 부산이라던가 대구라던가 뭐 대전 이런 그 정보 소외 지역이라고 굳이 말을 하자면, 왜냐면 한국 자체가 너무 서울에 그 센트럴라이즈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런 전국 방방고고라는 이름으로 좀 다니면서 유랑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권의 분들을 만나면, 지방에 가면 사실 주로 오시는 분이 학생, 그리고 왜냐면 기업도 거의 안 쓰니까 학생 아니면 군인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좀 서울 경기권은 이제 너무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가끔 이렇게
변질될 때가 있어요. 왜 그거밖에 발표를 못해?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뭐가 아닌데 나는 뭔가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뭐가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방권에 가면 워낙 정보도 너무 트렌드나 이런 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무슨 선생님 얘기 듣지 너무 경청 막 눈을 초롱초롱해서 막 들으시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애착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거 말고도 고렌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클라우드 챕터라던가 아니면 그 대학생 클럽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기술들하고도 되게 많이 교류를 하면서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퍼라는 캐릭터 아세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제 명함 보여드리면서 했는데 그 고의 마스코트 고퍼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실 또 애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조금 더 이제 굿즈들로 많이 만들어서 클라우드 소싱 같은 거 해가지고 마켓을 좀 운영을 올해부터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코어를 저희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커넥션 부분에서는 진짜 고퍼들이 결국에는 그 수요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자료와 이제 토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세션들이나 이런 자리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잘 시도를 안 했던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개발자분들이 이제 지식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 말고도 좀 표현하기로 책을 발간한다던가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명 넘는 저희 커뮤니티의 구성원, 진짜 일반 구성원들, 그냥 엔지니어분들이 참여하셔서 저희 이름으로, 고렌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번역을 했었어요. 인피션 뜨고를. 그래서 작년에 나왔고, 올해는 좀 심화서를 한번 집필해볼까? 근데 이거에 또 되게 많은 리소스가 들어요. 그 이거를 이제 번역할 분들을 모아야 되고 그분들한테 챕터 다 할당해야 되고 그 거기에 따른 그 출판사가 그분들한테 드릴 돈도 우리가 중간에서 다 계산해 드려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이 기간까지 맞추기 위해서 계속 체크해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되게 힘든 케이스지만 굉장히 뿌듯한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퍼콘이라는 게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 300명 넘게 온라인에 오셨었는데 이것도 이제 글로벌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여가지고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결국에 이제 한국에도 뭐가 좀 이제 상륙해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되게 의미를 많이 두고 지금 했었었고요. 기업들도 되게 많이 붙었어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는 행사를 저희가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연락 와서 후원하겠다 이렇게 연락 와서 당근마켓이나 이런 곳들은 당근도 곧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 되게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고요. 올해도 먼저 연락이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막 일반 자원봉사자분들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자원봉사 오래 하세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송출했기 때문에 작년 자료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팩트를 저희는 그냥 행사 했다 이거보다는 계속해서 이게 뭐가 이 한국 생태계에서 자리 잡는데 어떤 임팩트를 우리가 끼쳤냐 이런 거 되게 많이 관심이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자료들 정리하는 데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건 되게 한계가 있어요. 저희 커뮤니티만 활동하는 거.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들을 계속 연계해서 많은 접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송도, 부산, 대구, 대전, 그리고 클라우드랑 같이 하는 이런 행사들에 되게 진심인 편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생각보다 많아요. 고 브릿지라고 해서 저희는 그 정보소의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뭐 이런 스칼러십 그 프로그램들도 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위민호구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보에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접근하실 수 있게 위민호구도 올해 초에 1월에 한번 운영을 했었었고요. 또 하반기 한번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여성분들이 입담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가지고 독일에서 고랭 그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이 와서 엄청 재밌는 썰도 많이 풀고 가셔가지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하는 또 활동이 사실 고가 또 해외 자료가 많고 해외 전문가들도 많으셔가지고 좀 더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 독일하고 호주랑 뭐 이런 곳들하고도 일본 이런 곳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커뮤니티도 같이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의 의미를 좀 잘 아시는 분이 커뮤니티를 참여를 하거나 운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올해 저희 그 발표하거나 운영하거나 자원봉사 관심 있는 분들 얼마든지 환영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하다 보면 그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뭐 행사를 하면 이제 티켓으로 구입해서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이게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 별거 다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이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또 저희가 등록을 해가지고요. 이게 또 행정 처리가 또 겁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혼자 하는 건 힘드니까 이미 한 커뮤니티에 도움 많이 받고 막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정산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후원하는 기업들에 이제 정산서를 보내줄 수도 있어가지고 그 기업들이 이제 후원 그 세금 감면 방법을 하는 또 유리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하여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뭐냐, 뭐 운영에 대해서도 그냥 짧게나마 좀 맛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오늘 제 발표 너무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업계에서 또는 커뮤니티에서 여러분 만나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혹시나 뭐 조금밖에 안 가져왔지만 굿즈나 이런 스티커 가져가실 분들 이따가 지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